네, 자 시장에서 얻어갈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NS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2주 연속으로 금요일 날 계속 빠지게 되네요. 네, 그러게요. 자, 오늘 월요일이고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봐야겠죠. 월요일은 또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장기 포트 점검의 날입니다. 지금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할까요? 네, 일단 그 수익권에 있는 종목은 뭐 굳이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수익 난 종목들은 좀 빠르게 살펴보고 손실 난 종목들 위주로 해가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CD고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0.92% 수익 중입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어서 수익이 조금 더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종목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텍스 레버리지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46% 수익 중이고 오늘도 뭐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수익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계속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57.95% 수익 중인데 이것도 역시 지속 홀딩 의견 드리고요.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19.91% 수익 중인데 이 종목 역시 지속 홀딩 의견. DB하이텍 뭐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38.79%인데 오늘도 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지속 홀딩 의견 드리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5.26% 수익 중이고요. 당연히 지속 홀딩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셀트리온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JP모건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그렇죠. 근데 네. 사실은 뭐 저도 리포트를 아주 상세하게 지켜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JP모건 리포트도 전 세계 많은 증권사 중에 단 하나 증권사에서 그것도 그 많은 직원 중에 단 한 명의 직원이 리포트를 발표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JP모건 리포트를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JP모건이 하기 때문인데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 뭐 이거 기대주라고 제가 사실 많이들 언급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좀 이게 좀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은 이게 학술 발표회도 아니고 그냥 다 이 기업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차원이기 때문에 네. 다른 곳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 가지고 관련주로 엮어가지고 뭐 JP모건이 마치 뭐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헬스케어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JP모건 리포트를 신경을 많이 써서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사실 저는 이것보다 헬스케어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이나 현재 지금 당장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 이걸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요. 사실 JP모건 포함해서 전 세계 어떤 증권사도 어떤 기업의 미래 가치와 성장성 그리고 목표가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증권사 한 투자은행에서 발표한 내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봤더니 JP모건은 그동안 셀트리온에 대해서 좋은 리포트를 별로 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그래요? 리포트를 네. 발표를 했고요. 이거는 사실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공매도가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공매도를 중지가 되어 있는 게 새로 공매도를 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기존의 공매도를 쳤었던 물량에 대해서 청산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이지 지금 있는 보시면 이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들 봤을 때 공매도가 지난번 이제 3월달 기준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얘들 청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리포트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많은 증권사 중에 단 한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 그리고 그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가 나온 리포트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손실권인 종목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죠. SK하이닉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4.85% 손실 중인데 오늘 조금 올라갑니다. 일단 네. 손실이 줄어드는데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시각 가지고 기회 줄 때 열심히 삼아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SK바이오팜 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정말 민망한데 소개를 지난번에 소개해 준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소개를 하자마자 한 이틀 괜찮다가 3일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주범은 보니까 금융투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은 외국인들이 좀 나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바이오 트로이카라고 말씀드린 셀트리온 3개 기업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 바이오팜이 모두 한꺼번에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의 어떤 단기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업황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왔고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장기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랫거래를 좀 달아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2, 3거래 정도 제가 항상 팁을 드리는 대로 2, 3거래 정도 양보 확인하시고 다시 올라오면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JP모건의 셀트리온 보고서에 대해서도 좀 반박 의견을 내주셨고 유일하게 좀 손실권인 종목들입니다. SK하이닉스, SK바이오팜에 대해서도 또 다시 좀 조정을 받을 시 매수하는 전략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좀 종목 리뷰해봤습니다. 자, 종목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우리 시장의 주인공 또 주체 세력이라고 한다면 단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조금씩 환경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 제한 이제 연장이고 이어서 저희가 주목해볼 이슈가 아무래도 이 대주주 양도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공매도 관련해서도 또 주장을 펼쳐주셨잖아요. 공매도 관련해서 이어서 대주주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저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만한 어떤 방법이 있다면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멘트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공매도 기간은 연장이 되었으니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제 마음속에 뭔가 좀 딱 두 가지 걸리는 게 있었는데 네. 첫 번째가 공매도 금지, 공매도 연장이었고 나머지 하나가 사실 바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조정인데 사실 이거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근데 제 마음 가는 대로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에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네. 먼저 이번에 바뀌는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시죠. 본 화면은 대주주 기준 변경 일정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건데요. 현재는 10억 이상 투자자의 경우에 대주주에 해당하면서 주식 매도 시에 양도세를 내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내년 4월 1일 이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올해 12월 31일로 3억으로 급격히 내년부터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A 주식에 3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린 이 화면대로 이제 최대 기준 1인당 이제 양도세를 20에서 25% 많이는 뭐 그렇죠. 30% 근처까지 네. 낼 수 있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이게 3억이라는 이 금액이 1인당의 3억이 아니고요. 네. 나는 물론이고 이제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외조부모님, 자녀, 손자 등 직계 존비속 배우자들까지 모두 포함한 물량을 그렇군요. 포함한 금액인데 네. 정말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저희 와이프가 삼성전자를 2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1억을 매수하셨는데 굳이 아버지가 주식 매수하실 때 아들한테 얘기 안 하죠. 아들아, 나 삼성전자 1억 매수한다라고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2억 매수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1억 매수했는데 저는 꽁돈이 생겨가지고 오케이 와이프 몰래 삼성전자 한 주만 한번 매수해봐야지라고 해서 한 주를 매수합니다. 그 순간 저희 가족은 대주주가 됩니다. 3억 높아지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한 주를 3억 이제 초과하기 때문에 예. 한 주를 제가 딱 산다 하더라도 대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그 매도 시에 과표에 맞춰서 최저 20%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사실 이 법안이 2020년 세법 개정안으로 지난달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이미 제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이제 주식 양도세에 대한 법안을 여당 야당 쪽에서 이제 국회에 상정할 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작년까지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뭐 올해 들어서 이제 파트너다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그냥 작년에 상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항상 외국인과 기관의 의견은 들어왔고요.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거는 현재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외국인도 기관도 아니고 우리 개인들이라는 부분. 그렇죠. 우리 일반 네. 국민들이라는 점이 좀 가장 포인트를 좀 삼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 투자 대기 자금 자체가 이제 50조를 넘어서 60조를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연출되니까 우리 개인들의 집단 여론 자체가 굉장히 강해졌죠. 간단한 예로 이번에 공매도 중지기간 연장하는데 우리 개인들의 어떤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정치권도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정부에서 지금 이제 이런 통계 자료를 만드는 것 자체가 평균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평균의 오류라고 하면은 현재 증시 대기 자금만 가지고 계산해 봤을 때 60조죠. 그리고 투자 인구가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때 한 467만 정도, 한 460만, 70만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60조를 467만 원을 나누면 대략적으로 1인당 1,286만 원 정도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인구가 2,439만 명이고 최대한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단순 계산했을 때는 1,286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금액보다 적은 분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그럼요. 이거보다 네. 많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평균의 오류라는 것 자체가 최대값과 최소값의 중간을 맞추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사실 현실과는 맞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이제 좀 체킹을 이제 정부 세무부 당국청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좀 합리적이고 좀 정확한 팩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정확한 팩트, 합리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 네, 제가 일단 빠르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다른 시간 통해서 계속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준비한 화면인데요. 보시면은 위에는 코스닥이고 아래쪽은 코스닥 스몰캡입니다. 네. 그리고 월봉인데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2월 달에 항상 이제 연말 기준으로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12월 30일 기준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게 2013년도였죠. 그때 보시면 코스닥은 3.3%가 빠졌는데 스몰캡은 4.33%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코스닥은 0.88%가 빠졌는데 스몰캡은 1.32%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3.5% 지수가 올랐는데 오히려 코스닥 스몰캡은 0.64%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은 5.82%가 올랐는데 스몰캡은 2.06% 상승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바로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 했을 때 연말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서 스몰캡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는 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팩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3억 기준 변경은 사실 2년짜리입니다. 내년부터 바뀌면 내년, 내후년 2년 정도 적용이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2023년부터 대주주 양도세라는 것 자체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금융투자소득세라는 항목이 새로 생기게 되는데 네. 따라서 기준을 하향을 당장 하지 않더라도 3년 후부터는 어차피 세제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올해 연말 기준으로 바꾸고 그걸 2년 이후에 또 바꾼다는 거는 사실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혼란을 가중할 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 필드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미국이 양적 완화를 진행합니다. 금리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주식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주식으로 이제 많이 커버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걸 하게 되면은 2년 동안 사실은 연말에 또 힘들어집니다. 물론 연초에 다시 매수가 들어오겠지만 굳이 이런 걸 만들어서 변동성을 만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2023년도에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한 2년 정도를 연기하셔가지고 차라리 뭐 2번 바꾸지 마시고 바로 그냥 금융투자소득세로 바로 항목을 만드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는 게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의 주장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자 대주주 양도세 조건 최근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팩트 체크 또 한번 주장을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